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시에의 결혼식 밤이에요. 우리를 지지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도 스토리가 있다면 잊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계정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영상을 시청하세요. 계속 나아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내 이름을 아시에로 하고 싶었다. 하느님은 내 얼굴을 보실 때 결코 웃지 않으시는가요? 당신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 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당신이 사랑했다면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신이 누구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짐을 줬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바라는 거야? 더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게 당신들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렸을 때 듣고 싶었던 말. 결혼을 생각하는 대신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그 여자보다 더 컸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제 내 실수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렀습니다. 내가 지불할게. 할 게 없어. 담배 피우는 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으려고 노력한다. 저는 외아들과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노력하고 있어. 어쩌면 그들이 나보다 나을지도 몰라. 나는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도 나는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누군가의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연락주세요. 어쨌든 나는 삶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나를 데려갔어요. 그는 나를 병원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그때 병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오셨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의사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가지 않은 병원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입양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원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집에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그 여자는 남편과 이혼했다. 내 아버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살고 계셨어요. 7살 때까지 나와 혼자 지냈어. 그는 매우 순수한 사람이었고 항상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를 누군가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면 내 아버지는 결혼을 결정했을 것이다. 가지고 갔다. 물론 음식, 청소,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그는 자신을 키울 수 없는 여자와 결혼했고 그 여자는 악마였어요. 절대 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그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빠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곤 했다.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그게 나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할 때마다 내 일을 미완료로 둘 수 있다. 우리는 나가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즐거웠고 나는 모든 것을 좋아했지만 그것은 그 여자가 온 후로 이게 내 전부가 됐어. 저는 무서워서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 따위를 해주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정말 나빴다. 그는 그의 적이었고 자신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이시스였고 그는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용실에 가는데 내 아이는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말하면 그는 다시 충격적인 구타를 감지할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녀와 결혼하는 대신 그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세는 관리인은 그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다. 이 불쌍한 여자는 내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릴 거야. 물론 그는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그가 이것도 보냈다는 건 이상한 상황이야.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하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돈 때문에 그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매우 나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없애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나는 이 사악한 여자가 무슨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몇 가지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16살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학교에 다녔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침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나는 학교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다. 선생님은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서둘러야 했어요. 그가 집에 왔을 때 본 풍경. 차, 아버지께서 나를 보셨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 화가 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만큼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돈을 먹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배신하라. 내가 지나갈 때 나는 다른 남자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바로 앞에 누워 있었는데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 남자를 데리고 나와 나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서 아버지의 돈을 빼앗았다. 아빠가 나한테 먹이를 준다고 했잖아.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당신이라도. 그는 당신이 배신을 걱정했고 그는 당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말했다면 내가 그에게 말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나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협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나에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게 말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기분이 나빴고 매우 무서웠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계모의 배신은 나를 죽였고 나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나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 집에서 이사할 계획이었어. 불행히도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으셨고 저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악마 같은 여자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도 그 여자였을 것이다. 배신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에게 말하면 그 여자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마쳤고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학교에 어떤 남자아이가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계속 이야기했고 그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학교를 마친 후 결혼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피곤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녀가 바로 그 여자일 것이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고 그들은 아버지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고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의 남편 역시 매우 훌륭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장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사람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의 어머니께서 저를 아주 잘 돌봐주셨어요. 2달이 지나서 남편에게서 임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엄마는 저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은 후로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요리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제 남편 역시 그의 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실증이 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누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나빴고 모든 사람을 저주하며 죽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게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자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이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그에게 내 전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동안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임신하게 되었고 2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아이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흥분했다. 제가 임신 중이던 동안 남편도 저를 잘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교육받은 새로운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엄마는 언제나 우스꽝스러운 곳에 가곤 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어떤 주문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가 여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임신 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남편도 나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나는 지금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삶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임신 상태도 나빴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든 다음 날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식사에 독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외동아이와 함께 거리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은 어차피 좋은 하루도 보내지 못했을 텐데 그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재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죽였을 것이다. 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만의 집을 빌렸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저는 청소와 아이 돌보기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를 위해 산다. 저는 그가 더 나은 날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네요.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습니다. 친구들이요.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 와서 이상한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널을 지원하고 영상을 좋아하시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